제가 계정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수익할 수 있었던 그 계정 관리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조금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으로는 '아 지금 내 계정이 어떤가? 내가 오늘 사진을 뭐 올렸지? 어제 분명히 운동하는 사진 올려 놓고 오늘은 통닭 사진 올리진 않았는지.' 생각을 쪼끔 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강의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서 나중에 그 유튜브 제 그 안나 책방 채널 일부 공개로 해서 제가 편집을 쪼금 해서 자 지금 인제 단톡방에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할 텐데, 제일 먼저 제가 아까 제일 질문도 많으셨고 계정 피드백을 요청하셨던 분들의 하나같이 문제가 됐던 그 프로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이렇게 멋들어지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고 지나가는 걸로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책 계정을 하나 운영하면서 유튜브 채널에 뭐 구독자가 얼마 안 돼서 유튜브 채널은 수입이 제로긴 합니다만, 제가 이 책 계정 하나를 시작해서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그리고 네이버 TV에도 나가게 진출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계정 관리 하나를 잘함으로써 다른 플랫폼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이게 책이든 일상이든 분명히 수입이 날 수 있다는 거, 이게 금액 차이는 많이 나겠지만 분명히 수익화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강의를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아까 문제가 됐던 그 프로필은 우리 집의 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집이 현관이다. 근데 현관이 어떤 분 집에 가면 엄청 깨끗하게 막 예쁜 조화에 계절마다 꽃도 꽂아 놓고 신발도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이런데, 어떤 집에는 막 온갖 잡동사니, 그리고 지금 오늘 버려야 되는 분리수거 박스가 한 3 일째 있어. 그때 손님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딱 들어갔을 때 만약에 예쁜 뭐 꽃으로 잔뜩 장식을 해 놨다면 '아 이 집 주인은 꽃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필은 정말 내 집 대문이다 생각하시고, 아니면 내 얼굴이라 생각하시고, 내 명함이다 생각하시고 프로필을 꾸미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고 점을 생각하시고, 이거는 제 프로필이에요. 제가 본 계정 프로필이고, 오른쪽은 아까 제가 잠깐 피드백할 때 보여 드렸던 어 부계정 프로필인데, 이 부계정에 제가 해시태그를 잔뜩 달아 놨죠. 근데 아까 "해시태그 달지 마라." 했는데 "지는 해시태그 저만큼 달아 놨네." 하시겠지만, 이 해시태그를 달았던 이유는 팔로우 1000을 넘기기 위해서 제가 해시태그를 많이 달아 놨던 거였거든요. 근데 본 계정에 보시면 제가 해시태그가 하나도 없어요. 이모티콘이랑 링크 트리만 이용해서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일일 일책을 하는 사람이고 내 이름은 안나다라는 이름으로 제가 했고, 책 뭐 유튜브 채널, 네이버 TV, 뭐 네이버 인플루언서, 이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을 쭉 올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일일 일책을 하는 사람이고 유튜브도 하는구나. 그리고 네이버 카페도 하는구나.' 그 밑에 보시면은 그 하이라이트에도 제가 보면 '아 유튜버고 이 사람은 과제 코칭도 하고 네이버 인플루언서구나. 독서 노트도 파는구나.' 다 책과 관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든 프로필이든 내가 올리고자 하는, 내가 활동하고자 하는 것과 연관을 시키셔서 프로필을 설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프로필에 예쁜 연예인 사진, 꽃 사진, 산 사진 이런 걸로 설정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반드시 프로필은 어 뽀샵을 하시더라도, 요즘에 그 뷰티 어플 엄청 많잖아요. 내 실사와 틀리더라도 내 얼굴로 프로필 사진을 꼭 설정해 두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프로필 사진에 내 얼굴이 있으면 신뢰감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얼굴 때문에 팔로워가 느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필 사진은 뭐 실사랑 틀리시더라도 뭐 직접 만날 거 아니니까 꼭 어 내 사진으로 설정을 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 보고 어떤 차이가 느껴지세요? 자, 왼쪽은 세나님 피드예요. 세나님 딱 들어갔을 때 프로필 아래에 있는 사진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제 일상 계정. 왼쪽은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은 책을 읽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서평단 모집도 하는 사람이구나. 책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구나.'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데, 오른쪽 사진은 이거 뭐 개 사진 올렸다가 핸들 사진 나왔다가 대체 무슨 사진인지 전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진을 올리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느낌의 통일감을 줘야 된다는 거.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조금 올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잘 정리된 계정을 만들었죠. 그러면은 그 만들기 위해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런 통일된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뭐 사업 같은 거, 그리고 그거를 최소한 '아, 내가 뭘 좋아하지? 어떤 사진을 올리지?' 한두 가지만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 보세요. 5개에서 10개. 저는 한 20개 정도 적었었어요. 적어 보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내가 좋아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뭐냐, 이걸 한두 가지로 추려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내가 과연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분야를 딱 한두 가지만 딱 추려 보시면 이게 딱 결론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나의 관심사를 최소한 5개, 많게는 10가지 정도 적어 보시고,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먼저 고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심사를 한두 가지로 추리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내 계정을 꾸려 나갈지 이 주의사항을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통일감을 주라는 얘기는 했으니까 이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 게 리그램 많이 하시죠? 리그램 많이 하시는데, 리그램은 정말 통일감 있는 그 계정을 만드는데 정말 도움이 1도 안 됩니다, 리그램은. 그래서 내가 정말 한 가지 컨셉으로 전문적인 계정을 꾸려 나가고 이걸로 '내가 돈도 벌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리그램 하지 리그램은 가급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리그램 대신에 그 뒤에 설명해 드릴 거지만 스토리 기능으로 충분히 홍보를 하실 수 있으니까, 리그램은 정말 계정을 어 전문적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라는 거. 그리고 깔끔한 사진, 아까 전에 피드백 할 때 질문 주셨는데 사진을 조금 편집하시거나, 그리고 예쁜 자연과 어울려져서 사진을 찍는 거. 그리고 상품 노출을 하시더라도 꼭 책이 아니라 뭐 화장품이나 뭐 요즘에는 뭐 즙이라든가 뭐 효소라든가 이런 식품도 많이 판매하시잖아요. 근데 식품 사진만 이렇게 덩그러니 딱 올려 놓고 "공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내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옆에 사진을 은근슬쩍 노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쁜 꽃 옆에 그 제품을 노출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덜 거부감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그리고 계정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왜냐면 효소를 팔아도 효소만 계속 팔 거 아니잖아요. 전문적으로 효소 전문가 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효소 팔다가 집도 팔 수 있고, 그리고 화장품도 팔 수 있고, 이 가능성을 무한하게 열어 주셔야지 효소 사진 효소 사진만 이렇게 향수 사진만 대표적으로 엄청 크게, 그러면 그다음에 만약에 집 사진 올린다, 그러면 또 계정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사진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약간 뽀샤시 기능도 있고 뭐 효과 주는 거 있죠. 그 기능을 이용해서 최대한 느낌을, 사진으로 통일감을 주기 힘들다 이러면은 차라리 그런 색감으로 통일을 주는 것도 좋은 팁이거든요. 그래서 어 상품 노출 사진, 그리고 연관성 없는 사진에도 스토리를 부여하는 거죠. 글을 잘 쓴다든가, 아니면 예쁜 사진 옆에 물건을 둔다든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은 계정으로, 그리고 전문성 있는 계정으로 성장시키는데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정을 꾸몄단 말이죠. 그러면 꾸몄는데 내 계정을 정말 예쁘게 꾸몄어요. 근데 아무도 봐주러 오는 사람이 없다. 그럼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야겠죠. 초대할 인스타그램은 사람을 초대하고 내가 그 사람을 불러오고 그리고 오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 해시태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프로필 설명에도 그렇고 해시태그 엄청 프로필에 많이 달아 놓으셨죠. 그리고 본문에 해시태그 엄청 많이 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해시태그는 본문에는 꼭 필요한 해시태그만 그냥 꼭 노출해야 되는, 그러니까 책 같은 경우는 협찬을 받았다. 그럼 협찬이라는 해시태그는 꼭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뭐 책이 뭐 화장품이라던가 그리고 음식이면 그 제품명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꼭 필요한 해시태그, 그리고 내가 꼭 알리고 싶은 내용만 그 본문 내용의 해시태그를 넣으시고, 그리고 약간 필요 없는 해시태그 있잖아요. 뭐 마팔, 일상 스타그램, 책 스타그램 이런 피드는 차라리 댓글에 다시는 게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계정을 꾸려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그 그 그런데 제가 너무 많 제일 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해시태그는 내 피드 노출을 막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댓글에 다시더라도 최대한 너무 많은 해시태그를 남발하는 일은 자제하시는 게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사진 볼까요? 올바른 해시태그 사용법. 제가 설명을 조금 해 드릴게요. 어 해시태그 사용 전에 미리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오늘 책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AI 최강의 수업 책을 올린다. 그러면은 검색에 들어가서 AI 최강의 수업을 쳐 보세요. 그리고 몇 명이나 올렸나. 한 30만 명쯤 된다. 그러면 그 해시태그는 본문에 안 넣는 게 낫습니다. 책 제목이라서 제가 예를 그렇게 들어서 그런데 일상 스타그램, 마팔 환영, 마팔 선팔 검색해 보세요. 몇십만, 몇천만 명이 그 해시태그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해시태그를 내가 또 쓴다? 본문에. 그러면 내 게시물이 절대 노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쓰는 해시태그는 한 개, 많게는 두 개, 한두 개만 사용해서 본문의 해시태그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해시태그도 또 내가 검색을 해 봤어. 근데 이거는 몇 개가 안 돼요. 한 500개 이상, 한 1000개, 2000개 정도 몇천 개 정도 된다. 그러면 그 해시태그는 또 한두 개. 그리고 검색을 했는데 100개 미만이야. 또 그런 해시태그도 한두 개. 검색을 해서 내가 쓸 해시태그를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미리 검색해서 본문에 넣으시는 게 내 피드를 노출하고 조금 더 전문성 있고 깔끔한 계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해시태그는 정말 '나는 해시태그 안 쓰고 안 되겠다. 난 써야겠다. 어 답답해서 안 되겠다. 나는 내 게시물을 해시태그로라도 다 노출시킬 거야. 나 마팔 써야겠어.' 하시면 쓰셔도 되는데, 해시태그 개수는 최대한 13개에서 15개는 넘기시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대중소그룹이라고 적어 놓은 게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검색해서 몇 명이 이용하고 있느냐. 너무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게 대, 중, 소 이렇게 나누어서 그걸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 방법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벤치마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를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먼저 아까 워너비 계정을 하나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세나님을 워너비 계정으로 정했다. 아니요, 좀 약한가요? 세게 김미경 학장님을, 이건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꿀팁. 제가 학장님을 알림 설정을 해뒀어요. 알림 설정을 해두면 학장님이 게시글을 올리면 저한테 알림이 뜹니다. 그러면은 제가 바로 들어가요. 학장님 게시글에. 그래서 밑에 댓글을 달아요. 댓글을 달고 세라님 그 다음 화면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어,
학장님 게시글에 알림이 뜨면 제가 가서 1등 댓글을 달았어요. 정말 댓글 사람들 여러분들 댓글 달 때 그냥 댓글 막 다시잖아요. 근데 댓글의 힘이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한 3-4일 만에 팔로우를 700명 정도 늘린 적이 있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댓글과 어 그 태그의 힘이었어요. 댓글과 태그의 힘. 댓글을 제가 "학장님 1등 댓글을 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댓글을 달러 왔단 말이죠. 워낙 인플루언서니까. 근데 내가 1 등에 댓글에 제가 막 이렇게 달아 놨어요. 그러면 근데 뭐 너무 영혼 없는 댓글 다시면 안 돼요, 그런 데 가서. 진정성 있는 댓글을 달면 사람들이 제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 주고 제 피드에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옵니다. 근데 왔더니 이 사람도 나랑 조금 취향이 비슷하네.' 그러면 바로 팔로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댓글의 힘이 정말 사람들이 정말 댓글 안 볼 것 같죠. 내가 댓글을 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계정에 댓글을 달면 저만 볼 것 같잖아요. 근데 제 피드에 있는 댓글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의 힘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학장님 알림 설정을 해 뒀는데 갔더니 1 등이 아니야. 한 17 등쯤 돼. 근데 17 등에 댓글을 달면 솔직히 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1 등을 갔더니 세나 님이 1 등에 댓글을 달아 놨네. 그러면 세나 님 댓글에 대댓글을 다세요. "저도 세나 님이랑 뭐 생각이 같다." 아니면 "세나 님 의견은 그런데 학장님 저도 이런 이런 점은 좋아요." 라는 식으로 첫 댓글에 대댓글을 다세요. 그러면 내 계정이 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림 설정은 필수, 그리고 댓글을 꼭 첫 댓글을 다셔야 돼요. 그리고 진정성 있는 댓글을 달아야 다른 분들이 그 계정을 타고 옵니다. 그래서 댓글의 원칙은 첫 댓글과 그리고 첫 댓글에 대댓글이라는 거,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태그는 예를 들어서 그 제가 만약에 북드라마 책을 올린다. 그러면 그 밑에 학장님을 소환하세요. 소환하시면 조금 더 사람들이 어 그 계정에 갔다가 또다시 제 계정에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 좋아요 눌러 주죠. 근데 학장님께서 워낙 이렇게 인플루언서시고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리니까 지금은 또 많이는 안 해 주셔도 처음에는 그렇게 소환하고 하면 또 와서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인플루언서가 만약에 내 계정에 와서 댓글을 달아준다. 좋아요뿐만 아니라 댓글까지 달아준다 하면 그 잠깐 그 계정은 폭발적으로 팔로워가 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댓글하고 소환, 그리고 어 학장님 말고 제가 드로우 앤드류 님을 엄청 소환했어요. 네, 소환하고 했더니 드로우 앤드류 님이 제 계정을 한번 노출해 주셨어요. 그때 또 제가 잠깐 한 팔로우가 1,000명 가까이 또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해라. 이게 꿀팁입니다. 팔로워가 안 느신다고요? 이게 첫 댓글, 대댓글, 소환, 태그, 그리고 이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엄청 공을 들이셔야 돼요. 이게 알림하고 1등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1등 밑에 대댓글 달 때도 정말 진정성 있게 다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제가 밑에 빨간 글자로 적어 놨는데 소통이 없는 인스타그램 활동은 성장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소통을 많이 해라. 댓글도 많이 진정성 있게 달아라. 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인제 댓글로 꼼수 소통도 했고 내 집도 어느 정도 꾸미게 될 줄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친구들하고 소통하는 법도 익히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인제 해야 될 게 점검이죠.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하신 분들은 인사이트라고 제가 동그라미 해 놨죠. 요 인사이트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최근에 내 계정이 노출이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프로필로 방문을 얼마나 했는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 7일 동안 노출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인사이트를 보고요. 다음 사진 볼게요. 또 노출 숫자뿐만 아니라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다음 제가 사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제 인사이트거든요. 아까 전에 사진을 언제 올려야 되냐, 이런 그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제 계정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보통 새벽 한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비즈니스 계정인데 인사이트가 전환을 하셨는데 없으신가요? 그 질문은 제가 마지막에 Q&A 때 대답을 해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제 인사이트를 보면 상위 지역과 연령대, 성별, 그리고 가장 활동이 많은 시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걸 파악해서 저는 대구 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분들이 저를 팔로우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연령대가 30대가 많죠. 30대에서 40대 한 중후반대 여성분들이 많아요. 남성분은 10%가 안 됐거든요. 근데 요새 조금 늘긴 늘었어요. 그리고 제 팔로워들이 많이 와주시는 시간대를 파악해서 그때 업로드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시간대에 제 팔로워들도 그 시간대 활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니까 그 시간에 제가 들어가서 그분 피드에 가서 댓글이라도 짧게라도 남겨주면 또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인사이트도 확인했고,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체크도 하실 줄 알게 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체크해야 될 사항 몇 가지만 또 추가로 좀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리고 내 게시물 올리고 나서 그냥 딱 끝내버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만약에 오늘 제가 AI 최강의 수업 책을 올렸다. 그러면 피드 올리고 나서 바로 검색에 갑니다. 검색에 가서 AI 최강의 수업을 검색하세요. 그리고 나서 최근 게시물을 누르세요. 최근 게시물에 들어가셔가지고 AI 최강의 수업을 올리신 분들의 게시글로 가셔서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시면, 왜 최근 게시물이냐? 최근 게시물이란 말은 이분이 아직까지 인스타그램에 머물고 계실 확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분 계정에 가서 댓글 달 시간이 안 되면 좋아요라도 눌러 드린다던가, 그리고 또 최근 게시물 보면 인기 게시물도 있어요. 인기 게시물이란 말은 AI 최강의 수업이란 책을 올렸는데 이분이 꽤 많은 좋아요나 댓글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소통을 하는 거예요. 대댓글이나 첫 댓글에 대댓글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소통을 해서 내가 피드를 올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내 피드 올리고 나서 또 다른 분 인친 계정에 가서 좋아요,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이거는 소통이고요. 그리고 그 피드를 올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음식 사진을 올렸다, 브런치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 그 관계된 사진을 최근 게시물에 들어가서 나와 비슷한 사진을 올리신 분 게시글에 가서 좋아요와 댓글을 눌러줘. 그러면 그분은 제가 새로 사귀는 친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팔로우를 늘리셔야 돼요. 늘려야지 점점 더 성장할 수 있고, 대신 가급적이면 나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게시글에 가서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발 올리시고 그냥 끝이 아니라 올리고 검색 기능에 가서 내가 올린 게시글에 똑같은 게시글을 올린 분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는 걸 습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스토리, 그 리그램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면서 스토리 기능 이용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초 같지만 스토리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 처음에 인스타그램 딱 로그인하면 위에 동그라미 막 사람들 떠 있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들 왜 떠 있는 거야? 뭐 했는데 저렇게 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 스토리 기능이 일반적으로 업로드되는 컨텐츠와 다르게 24시간 동안 노출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올리는 계정, 그러니까 음식 사진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 음식이나 아니면 공구를 해야 돼, 상품 판매하는 상품을 올려야 되는데, 뭐 리그램도 어떨 땐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제가 책스타를 하잖아요.
책만 계속 올려요. 책만 빽빽해. 그러면은 어 흥미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랫동안 운영했을 때 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팔로워가 뭐 1000 미만인데 아직 계정이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한 3000 이상 정도 되신 분들은 꾸준하게 통일감 있는 사진을 올리다 가끔씩 어 내 사진을 올리세요. 내 사진, 나의 사진. 그 대신 내 사진만 이렇게 올리시지 말고 내가 책 계정을 운영하니까 책이 나오는 내 사진,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사람들의 흥미도를 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책만 읽는 게 아니었네. 책만 읽는데 이 사람 얼굴 되게 궁금했는데 맨날 책만 올리더니 이 사람 이렇게 생겼구나.' 그 순간 폭발적으로 팔로워가 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중간중간에 그런 팁을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이런 팁은 팔로워 3000 이상 되시는 분들이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게시글과 상관없는 글은 스토리 기능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요즘에는 뭐 음악 기능도 음악도 추가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올렸는데 이렇게 음악을 넣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질문이 있어요. 제가 이게 사진을 준비 못 했는데 질문 기능이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쓸데없이 질문을 던질 때가 있거든요. 제가 저 안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 줬으면 하는 책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주말에 어 어떤 일을 하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답을 해 주세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소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책만 주구장창 올리는데 갑자기 피드에 "여러분 주말에 뭐 하세요?" 웃기잖아요. 이걸 스토리로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내 게시물과 상관없는 전문성 있는 계정을 키우시려면 내 게시물과 상관없는 건 어 최대한 스토리 기능으로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게 릴스가 나왔잖아요. 릴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스타그램은 새로운 기능이 출시가 되면 그 기능을 제일 먼저 노출시켜 줍니다. 지금 릴스 나왔죠? 그래서 IGTV 아무리 올리셔도 노출이 릴스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상 올리시고 싶으면 지금은 릴스를 이용해서 영상을 올리시는 게 인스타그램이 알아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인스타그램이 내 영상을 노출시켜 주는 아주 좋은 팁이에요. 새로운 기능이라고 뜨잖아요. 그러면 그 기능을 못 해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시도해서 내가 이렇게 도전을 해야 인스타그램에서 '아, 이 사람이 내 거를 새로만 나왔는데 이 사람이 홍보를 해 주네.' 생각을 해서 노출을 많이 시켜 줘요. 그래서 새로운 기능은 무조건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릴스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자, 사진으로 조금 준비해 봤어요. 어 릴스는 틱톡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틱톡이랑 아주 비슷한 개념이고, 그리고 직접 촬영을 하셔도 되고요. 이게 15 초에서 30초 정도 되는 아주 짧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고거를 고 사이에 영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갤러리에 있는 내 동영상을 가지고 와서 올리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화면을 바로 드러나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약간 편집 뽀샵 처리된 내 갤러리에 있는 동영상 가져다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길이도 긴 걸 15 초, 30 초로 자르시면 되고, 제가 여기 옆에 기능 설명을 다 올려 놨죠. 그래서 요런 기능을 이용하셔서 올리시면 돼요. 그냥 틱톡이랑 비슷한 개념이다. 그리고 기존 스토리 올리는 법과 비슷한 방식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거는 릴스 기능은 한두 번 해 보시면 충분히 적응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서 제가 짧게 그냥 기능적인 면만 설명을 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미리 질문받은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에 답하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어 유 미리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강의 안에 넣었는데, 음 지금 인스타가 마케터가 많이 되고 있어요. 뭐 지마켓, 옥션, 뭐 쿠팡처럼. 원래는 이게 처음 인스타그램은 개인 기록용이 우선이 됐다면, 요즘에는 스토리 예 샵
샵 기능도 추가됐고 아마 조만간에 인스타그램 안에서 결제가 바로 이루어지는 시스템도 도입할 거라고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 마켓을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세나 님이 "제발 기록용으로 쓰지 마라." 이게 정말 아깝거든요. 쪼끔만 신경을 쓰면 쪼금 더 전문적인 계정이 될 수 있고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꼼수를 써서라도 팔로우를 늘리시고 조금만 전문화되면 충분히 이 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팔로워가 지금 얼마 안 되는데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설명드렸죠. 지금 그대로 두시고 일단은 팔로워를 키우세요. 1,000명 이하는 솔직히 협찬도 안 들어오고 무료 협찬도 안 들어와요. 아 본문에 다는 것과 댓글에 다는 거 하고 제가 아까 이거는 카면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그러면은 Q&A를 받도록 세나 님이랑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